안녕하세요. 오늘은 불안이라는 중독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요렇게인데 잘 안 보이는 것 같네. 이게 도서관에서 5월 초에 보고 반납을 해가지고 지금 손에 실물책이 없어서 이렇게 이미지로 처리를 하고 읽다 보니까 이것저것 발췌하게 되는 문구도 있고 쉽게 읽히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고 해서 그냥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되게 어릴 때 이야기인데 초등학교 고학년 때쯤 친구 집에서 자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중간에 깨서 밤새 다리랑 팔을 막 떨면서 의식적으로 이렇게 밤을 샌 적이 있었어요. 그게 가위에 눌린다라는 게 뭔지를 알게 된지 얼마 안 됐던 시점인데 그러니까 그거가 뭔지를 잘 모르니까 가위 눌리는 건 무서운 거야. 몸을 움직일 수 없고 막 귀신이 보이고 소리가 들린대. 그러니까 이제 가위 안 눌려 이렇게 움직이면서 잠도 안 들려고 하는 겸 마비도 되지 말라고 막 손발을 떨었던 거죠. 그리고 음, 그게 사실은 그때로 끝난 게 아니고 중고등학교 때도 자다가 딱 일어나면 밤이니까 깜깜하잖아요. 그때 눈이 멀어버릴 것 같아서 눈이 멀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사실 전혀 소용없죠. 진짜 그런 어떤 질병이나 사고가 있다면. 하지만 시계의 그 어떤 불빛이라던가 뭐 집에 있는 전자기기 불빛 이런 거를 보면서 눈이 멀었는지 안 멀었는지를 확인하고 또 그걸 쳐다보다가 눈을 감았다가 뜨면 영원히 안 보일 것 같아서 다시 감지 못하고 깜빡거리기만 하고 그렇게 밤샜던 경험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예민한 편인 거죠. 되게 예민한 사람인데 예민한 것뿐 아니라 스스로 되게 불안에 언제나 중독되어 있었던 그런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늘 소개할 이 책의 제목처럼 불안이라는 중독, 영어 원제는 Unwinding Anxiety라는 책인데 이 책을 쓴 작가는 저드슨 브루어라는 정신과 의사이자 신경과학자래요. 그래서 그 어떤 이 똑같은 제목의 Unwinding Anxiety라는 어플도 만들고 모임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실질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불안이라던가 혹은 좀 안 좋은 행동에 대한 중독들을 끊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활동을 하시다고 해요. 이 설명을 보니까 그 어플도 되게 써보고 싶었는데 일단 영어 기반이고 트라이얼도 없는 무조건 유료로 시작해야 되는 거였고 그리고 실제로 그 줌 회의 하듯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 온라인 세션 같은 게 있나 본데 뭐 내가 영어를 못하고 그 시간에 껴있지도 않고 그래서 써보진 못해서 그건 좀 아쉬운 편이긴 한데 책 내용은 좀 적용할 것도 있고 발췌해놨는데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모아봤어요. 먼저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시작해볼게요. 첫째, 최근 연구는 의지력에 대한 초기의 인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중 일부는 의지력이 운 좋은 일부 집단에게 유전적으로 부여된다는 것을 증명했다. 또 다른 연구는 의지력 자체가 근거 없는 믿음이라고 주장했다. 의지력이 실제한다고 인정하는 연구들도 자제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실제로 목표 달성에 더 많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오히려 노력을 많이 기울일수록 고갈된 느낌만 더 심해졌다. 간단히 말해서 결의를 다지거나 이를 악물거나 그냥 하라고 자신을 밀어붙이는 것은 비생산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혹은 적어도 노력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지만 정말로 중요한 장기적인 성과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몇 년 전에도 그런 말 있었잖아요. 노력. 그냥 해. 뭐 그냥 해야지 어떻게도 있겠는데 그거랑 좀 결이 다른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다들 그렇죠. 막 힘을 어떻게든 내라. 하면 된다. 해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의지력이라는 것은 무한정이 아니고 다 한정된 일종의 자원 같은 거고 그게 또 쥐어짠다고 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하고 의지력이라는 것이 혹은 의지력이라는 거에 대한 우리 환상이 어떻게 우리를 배신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책이 또 이런 말도 해요. 그리고 이 의지력과 불안해하는 것이 또 딱히 우리에게 실질적 도움이 없다는 예시로 이 얘기도 하는데요. 책 그 문구를 또 읽어볼게요. 사실이고 사실이지만 무관하다. 뇌는 항상 연계 작업을 한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예는 타석에 들어서는 프로야구 선수들이다. 그들은 타격을 준비하면서 매번 다양한 의식을 치른다. 가령 발로 특정 횟수만큼 땅을 파거나 헬멧의 특정 위치를 만지는 식이다. 많은 선수들은 이런 구체적인 행동을 성공과 연계시킨다. 즉,
X, Y, G를 하면 공을 맞힐 가능성이 높다고 믿는다. 그러는 사실 의식을 완료하고 가로치고 사실 가로 닫고 공을 맞힐 수는 있지만 가로 열고 사실 가로 닫고 이 두 사실이 연관되었다는 증거는 없다. 요즘 야구 시즌이니까 야구 많이 보실 텐데 프로야구 선수들이 타석에 들어서서 뭔가 자기만의 루틴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손을 몇 번 비비고 뭘 하면 잘 치는 것 같다던가 뭐 여기 예시에 나온 것처럼 땅을 뭐 발로 이렇게 해고 쳐야지 될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던가. 근데 그 행동을 하는 것도 사실이고 공을 치면 뭐 만약에 치게 된다면 잘 안타든 홈런이든 그것도 사실이지만 이 두 사실 간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는 밝혀진 게 없다는 거예요. 불안도 마찬가지로 내가 막 되게 불안한 일이 있어서 혹은 불안을 느끼게 돼서 불안해 한다고 해서 그 불안을 느끼는 것 자체도 사실 불안을 느끼게 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것도 사실이지만 또 나에게 어떤 해결을 해주었냐 하면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불안하면 할수록 불안해 할수록 되게 잘 대비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막 바쁘고 불안하고 열심히 그 불안을 동력으로 이것저것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 또 뭐 건설적으로 보는 것 같기도 한데 그게 뭐 사실은 딱히 도움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불안에 대한 어떤 환상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사람들이 그들의 또는 그들의 스트레스를 낭만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이다. 그들은 그것을 훈장처럼 달고 다니며 없으면 덜 잘난 사람이 되거나 심지어 목적의식을 잃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네. 이게 약간 나의 어떤 훈장이자 데코 같은 거죠. 우리 사실 행복 배틀도 한다고 하는데 나는 행복 배틀은 해본 적이 없고 불안 종류, 불행 배틀 하지 않나요? 누가 이제 막 나 이래서 힘들어 그러면 그렇구나 하다가도 근데 사실 나도 이런 일이 있어서 힘들어하면서 이제 서로 막 힘든 그것을 경쟁하듯이 내가 더 힘들어 네가 더 힘들어 이런 얘기를 막 하죠. 왠지 그리고 우리가 또 바쁜 게 미덕인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바쁘고 불안해하면서 열심히 막 이렇게 하는 게 갓생인 것 같고 되게 준비하고 있는 좋은 자세인 것 같고 너무 여유롭고 아무것도 안 하면 쟤 뭘 믿고 저러지? 게으르네?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떤 일종의 습관 고리라고 저자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습관에 불안해한다, 어떤 행동을 한다,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요상한 위안을 하지만 사실관계는 없는 위안을 느낀다. 그래서 불안, 행동, 보상 심리, 불안, 행동, 보상 심리 이 고리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이 책의 제목처럼 불안이라는 중독적인 패턴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 습관 고리를 불안 패턴을 어떻게 끊을 것이냐 그거를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일단은 제일 먼저 산타클로스 얘기를 이 작가가 하고 있어요. 보고 맞네 했는데 일단 읽어볼게요. 산타클로스 턱수염을 당겼다가 가짜 턱수염을 붙이고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처음 깨달은 아이처럼 보상 가치가 안와 전두 피질에서 업데이트될 만큼 행동의 결과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면 이전처럼 그 변화를 못 본 척할 수 없다. 일단 진실을 알고 나면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 산타클로스가 있다고 자신을 설득할 수 없다. 이렇게 중간에 막 모르겠는 단어가 나오지만 산타클로스 비유가 나오는데 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데 산타클로스 분장하신 분이 오시면은 아이들이랑 막 같이 사진 찍고 그러잖아요. 얘가 산타클로스 수염을 잡아 당겼는데 이게 가짜라는 걸 알았어. 이러면 이제는 산타클로스가 실제로 내 유치원에 방문한 그 시대의 세상으로는 돌아갈 수 없죠. 그 믿음으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불안도 마찬가지로 내가 불안할 때 실제로 뭘 얻고 있었는지 그걸 제대로 보고 나면 이 불안해하면서 뭘 하는 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된다. 이게 맞다라는 믿음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게 이제 이 작가의 주장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뭐 일부분은 동감하는 부분도 있고 일부분은 잘 모르겠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 어떤 색안경 뭐 이런 거에 대한 비유가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되게 공감을 해서 써놨었거든요. 왜냐면 이 불안이라는 게 우리 시야를 흐리게 하는 거라는 거죠. 색안경을 끼고 보면 까만 안경을 끼면 다 까맣게 보이고 빨간 걸 끼면 다 빨갛게 보이는 것처럼 모든 걸 불안이라는 안경을 끼고 보게 되는 거예요. 필터가 씌여가지고 좋은 게 아닌데 뭐 해야 될 것 같고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 저자가 또 뭐라고 하고 있는지 읽어보면 당신의 생각을 신뢰하지 말라. 특히 당위적인 사고는 더욱. 생각은 그저 머릿속에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말과 이미지일 뿐이다. 따라서 건강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생각이 나쁘다는 말은 아니다. 계획, 문제 해결, 창의성은 우리를 인간으로서 고유하게 만들고 삶 속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의 일부임을 잊지 말라.
생각은 우리가 걱정이나 자책의 습관고리에 사로잡힐 때, 즉 이래야 한다거나 저러지 말아야 한다며 당위적인 사고를 할 때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 그러니까 당연히 생각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고 생각을 안 할 수는 당연히 없고 해야지 하게 되고 해야 하지만 그걸 또 너무 또 신뢰하지 말라는 거죠. 특히 이래야 하는데 뭐가 있을까? 뭘 사야 되는데 안 사야 되는데 합격해야 되는데 갖춰야 하는데 너무 또 매여 있다 보면은 그것이 불안이 되고 내가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생각이라는 게, 불안이라는 게, 나의 어떤 믿음이라는 게 산타클로스처럼 가짜 혹은 내가 매여있는 이상한 것이라는 걸 알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호기심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불안이 올라올 때 그걸 막 없애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몸을 내 신체에 주고 있는지 그걸 한번 알아차려 보라고 해요. 알아차림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좀 비슷한 결의 얘기가 좀 있어요. 이제 이분은 이거를 영어 단어 이렇게 붙여가지고 RAIN, R-A-I-N 이렇게 네 가지 그 프로세스로 만들었는데 R, Recognize, Relax 생겨나는 것, 뭐 불안이 되든 갈망이 되든 그것을 인지하고 편안하게 대한다. 두 번째, accept 혹은 allow. 그것이 그 갈망이 불안함이 거기 있도록 받아들이고 허용한다. 불안이 이렇게 있구나. 그 다음에 I, investigate. 그 어떤 감정, 그 다음에 또 육체적으로 드는 감각 같은 것도 탐구를 해보라는 거죠. 어떤 느낌이 들지? 그리고 노트. 이 과정들, 몸에 어떤 감각이 느껴지고 하는 것들을 알아차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쓸 수도 있겠죠. 감정일기 이런 것도 있으니까 뭐 기억이 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저를 예로 들면 저는 되게 불안하고 그런 감정이 되면 깝깝해요. 그 한국에만 있는 병이죠. 화병처럼 그 이렇게 여기 어딘가에 막 뜨거운 뭐가 이렇게 꽉 눌려 있는 것 같은 되게 갑갑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제 이 레인이라는 방법에 따르면 내가 지금 불안하고 뭐가 안 되는 느낌 때문에 좀 힘드네? 그러면 그렇게 있구나 이렇게 어셉하고 그 다음에 내 육체에 인베스티게이트 해서 여기 뭔가 이렇게 막혀있는 뜨거운 게 막혀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구나 탐구를 하고 나는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감정이 되면 이런 느낌이 드는구나를 이제 알고 앞으로도 날 그렇게 계속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랑 굳이 막 빨리 없애야 돼 깝깝해 시원하게 하고 싶어 하고 싸우지 말고 이렇게 있구나를 알아차리고 나서 그 다음을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 막 여러 가지 뭐 명상에 대해서도 나오고 좀 더 실행적인 방법이 나오는데 그건 이제 책으로만 알기 어려운 것 같고 또 나도 뭐 잘 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뭐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런 알기만 하는 것 가지고도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소개를 해보는 게 이런 그 문구가 또 있었어요. 어떤 이제 상담하러 온 사례자에 대한 얘기였는데 읽어볼게요. 에이미는 말을 이었다. 그 이유만 알 수 있다면 에이미는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정신적 함정에 빠졌다. 그들은 왜 불안한지 알아내기만 하면 그 발견을 통해 마법처럼 불안증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은 자동차나 식기세척기를 고칠 때는 잘 통한다. 그러나 마음은 가전제품처럼 고칠 수 없다. 중략. 원인을 알면 수리를 할 수 있을 줄 알고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고치려는 시도에 고착된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다. 과거로부터 배움으로써 새로운 습관고리를 만드는 현재의 습관적 행동을 바꿀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중략. 우리는 종종 마음챙김 수행을 삶에 반응하기보다 대응하는 방법을 배우는 수단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처럼 세탁기가 고장나서 세탁기에 뭐가 끼었다고 봅시다. 그 원인을 제거해서 세탁기를 고치듯이 우리의 불안이나 마음이나 인생을 고치고 바꿀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고치고 아니면 과거의 원인을 알면 우리가 뭔가 원한이 있는 귀신처럼 그 우물에서 나오는 사다코처럼 사다코에 한을 풀어주고 묻어서 양지바른 데 묻어준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불안을 없애려고 싸우지 말고 올라오면 어떻게 대응할지를 배우는 게 좀 더 요령 있고 우리에게 편안한 좀 더 나은 방법이라는 게 이 책의 전반적인 주장인 것 같아요.
근데 뭐 당연히 잘 못하고 잘 못하니까 불안이라는 중독 이런 책 제목 보고 이제 땡겨가지고 봤겠지. 그래도 나는 이 이름을 붙이는 거 그리고 내가 이게 불안해하는 거고 불안하면 내가 이렇구나 이렇게 이름 붙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건지 최근에 어떤 그 짤을 봤는데 그 김영하 작가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가장 강한 사람은 감정을 폭발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언어화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감정의 이름을 붙이면 그 감정을 이제 내가 컨트롤하고 제어하고 할 수 있는 주도권이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좀 이상한 예시지만 검은 사제들 영화를 생각해 보자고요. 아니면 다른 그런 구마의식, 퇴마의식 하는 영화들을 보면 악마나 그 귀신의 이름을 물어보잖아요. 빙의된 사람한테 너의 이름을 말해라 막 해서 이름을 알면 이제 퇴마의식이 약간 마무리 단계로 가는 그런 거란 말이지. 그런 것처럼 그의 나쁜 녀석의 이름을 알면 내가 걔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어쨌든 내가 뭐 수월할지 수월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걔를 통제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게 초반에는 이 책이 반복되는 이야기가 좀 많고 어쨌든 마음에 있는 좀 이렇게 딱 형태가 없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얘기가 계속 같은 데를 도는 느낌이 있어서 확 잘 읽히진 않는데 뒤에 또 읽다 보면은 특히나 사례가 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있다 보니까 내 사례를 대입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해서 뒤로 갈수록 굉장히 읽을 만한 책이다. 그래서 불안이나 꼭 불안 아니더라도 반복되는 자신의 문제적인 행동이 있는데 책으로 한번 읽어보면서 정리해보고 싶다고 하면은 괜찮은 것 같아서 추천합니다. 그럼 끝.